안녕하십니까. 오늘 방송은 새해 첫 방송인데 시청자 여러분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제 방송을 만들어서 올려야 되는데 개인적으로 좀 바쁜 일이 있어서 오늘 올리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페트로달러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위기의 페트로달러. 그리고 많은 학자들은 미중 간의 어떤 전면전 혹은 대리전은 피할 수 없다. 전면전은 아무래도 힘들겠죠. 미국과 이 중국 핵 보유국들끼리 전면전을 한다는 것은 좀 우리가 상상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미국과 중국 사이에 대리전이 발생할 거다 이렇게 예측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미중 간의 대결이야말로 이 가장 본질적인 대결이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러우전, 즉 미국과 러시아 사이의 대리전은 이 미중 간의 대리전의 예고편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은 보고 있습니다. 미중 대리전은 피할 수 없다. 그리고 한반도에 핵 폴스 플래그를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됩니다. 이 핵에 대해서 이제 거짓 깃발을 올리는 거죠. 어디에 무슨 사고가 터졌는데 뭐 누구에게 뒤집어 씌워서 이것으로 인해서 이제 전쟁이 촉발되고 여기에 우리가 이제 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이유는 미중 대리전의 장소가 한반도가 될 수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6.25 때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미국의 공적 부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에서는 이제 30 트릴리언 달러로 나오는데 이 작년 12월 31일 기준으로 32 트릴리언 달러고 그리고 2023년 하반기가 되면은 34 트릴리언 달러가 됩니다. 천문학적인 금액입니다. 솔직히 이런 숫자는 뭐 비주얼라이즈 할 수 없습니다. 뭐 그런데 이 부채가 많냐 적냐 여기에 대한 기준으로 GDP 대비 공적 부채 규모 이 비율을 이제 많이 봅니다. 과거에 레이건 시절 때 여러 개 이제 경제연구소에서 경제학자들이 모여서 어느 정도의 부채 비율이 미국에 이제 적당한가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논쟁도 하고 그리고 이 보고서를 내어 놓았습니다. 대체로 한 60% 정도, 뭐 60% 뭐 혹자는 적게 혹자는 많게 이런 주장을 하는데 그 정도가 이제 적절한 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작년 초에 한 130% 그리고 올해 하반기가 되면 한 150에서 160%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EU와 유로존의 근간이 되는 마스트리트 조약. 과거 마스트리트 조약에서 유럽 각국들은 이제 GDP 대비 한 60% 정도의 부채 규모를 유지하자. 그것을 유지하고 국가 재정 건전성을 확보를 하고 이것을 기초로 이제 유로화를 발행을 하는 겁니다. 이 유로화의 건강성의 척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60%뭐 제가 이것이 맞다 옳다 이런 말씀은 드릴 수는 없고 이 정도가 적절한 것으로 봤는데 이제는 뭐 160%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특히 이 미국 같은 경우는 GDP 규모 자체도 크고 그리고 미국 GDP는 좀 이 인플레이트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즉 실제 어떤 GDP 사이즈보다 뭐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쟁은 있지만은 미국은 좀 부풀려져 있다. 이 부풀려진 것에 160%가 공적 부채다.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 차트는 금 가격 동향입니다. 한 10월경에 달러가 이제 쭉 하락했다가 최근에 반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달러 가치와 연동되어 있습니다. 반비례하는 거죠. 10월에 이제 달러가 강세로 갔을 때 이 금 가격이 하락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달러가 약세로 가면서 금 가격이 다시 반등하고 있습니다. 이 추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최근에 금 가격이 이제 치솟고 있는 이유는 첫 번째는 이제 달러가 약세로 들어섰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중국과 러시아, 인도, 그 외에 이제 기타 국가들,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이 금을 사모으고 있습니다. 특히 열심히 사모으는 국가는 중국과 러시아입니다. 러시아는 자체 이제 금 매장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 1년 동안 금을 엄청 많이 채굴 했다고 합니다. 정확한 규모는 이제 우리가 파악할 수 없습니다만 남아 돌아서 한 1조 원대, 하나로 1조 원대 규모는 스위스 중앙은행에 팔았다고 합니다. 그 외에 나머지 이 생산된 금 전부는 러시아 중앙은행이 사갔다고 합니다. 지금 러시아 중앙은행 금고 안에 이 보관되어 있는 겁니다. 분명히 러시아는 이 금을 이용해서 무언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중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대체로 이제 이들이 하려고 하는 것은 새로운 이제 통화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페트로달러의 이제 지위를 약화시키고 이것을 이용해서 글로벌 사우스는 에너지나 지하 자원을 거래한다. 이런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중국만이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기본적으로 이제 페트로 위안, 즉 지금 달러나 유로화가 하고 있는 그런 기능을 이제 그런 기능이 부러운 겁니다.
그래서 중국은 이제 자국 화폐 위안화를 이제 끌어올려서 수준을 높여서 달러의 지위를 이렇게 좀 잠식한다. 대체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잠식한다. 뭐 이런 꿈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나 중국을 제외한 글로벌 사우스 국가 모두 이런 발상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우디의 이제 MBS가 중국의 페트로 위안 제안에 거절을 했습니다. 대신에 이제 위안화를 이용해서 뭐 이 석유를 사고 이런 결제는 인정을 하되 페트로 위안이라는 그런 체제는 이제 받아들일 수 없다. 당분간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이것을 두고 페트로 달러 진영에서는 이제 사우디의 본심이 나왔다. 뭐 사우디 본심은 페트로 달러를 완전히 배신하거나 버리거나 뭐 이런 생각은 없는 것 같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 사우디 역시 다른 걸프반 연안 국가들과 함께 어떤 새로운 이제 이 글로벌 이 페트로 뭐 어떤 화폐를 만들어내는 것,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카다피가 아프리카 지역 국가들이 모여서 이제 아프리카 지역에서 공통으로 에너지나 지하자원을 거래할 수 있는 화폐를 만들자. 그리고 각국들이 가지고 있는, 보유하고 있는 금을 이용해서 이 화폐 가치를 보장하자. 그래서 금으로 이제 가치가 보장된 이 아프리카 지역 통용 화폐, 에너지나 이제 지하자원 거래입니다. 이것을 만들려고 추진했다가 결국 미국에 의해서 제거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이 보다 확대된 버전으로 러시아 주도로 진행되는 것이 아닌가. 이 러시아의 아이디어에 기본적으로 인도나 중동, 뭐 이란, 이런 아프리카, 남미 국가들은 동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구체적으로 이것이 이제 언제 탄생한다,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다, 여기까지 가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는 전쟁 중이죠. 중국은 비록 이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중국 혼자 이제 되는 일도 아니고, 그리고 이 중국 위안화의 위상은 뭐 과거보다는 좀 커졌습니다만 이 어떤 글로벌 통용 화폐, 뭐 에너지 교환 수단으로서 사용될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결국 러시아나 인도의 아이디어로 어떤 이 각국 화폐를 버리고 새로운 화폐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물론 각국은 자국 화폐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지하자원과 뭐 에너지 같은 것을 결제할 때 이 글로벌 결제 화폐를 이용한다. 뭐 이것이 지금까지 그려지고 있는 내용인데 뭐 아직 좀 시간을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럽 경제 상황이 계속 나빠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독일이나 네덜란드, 뭐 체코, 오스트리아 이런 이 유럽 제조업의 어떤 이제 파워하우스죠. 이 기관차들입니다. 이들은 러시아산 저가의 에너지, 뭐 석유나 가스에 크게 의존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용해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고 자국 국민들에게 이제 어떤 높은 수준의 복지를 제공하면서 경쟁력을 갖추고 미국에 수출하고 또 한국에 벤츠 자동차 같은 것을 수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구도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앞으로 뭐 유럽 경제는 더욱더 나빠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시기에 이 ECB의 이제 수장이죠. 이 라갈드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크로아티아에 가서 기자회견을 가서 좀 무시무시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가 있습니다. 일단 이제 에너지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있고, 그리고 코비드 때 각국 정부들이 이제 돈을 찍어서 풀어서 또 그것으로 야기된 인플레이션도 있습니다. 돈을 찍어서 푼 인플레이션, 그리고 이제 이 서플라이 체인이 붕괴되고 그로 인한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이 모든 것들이 겹친 상황인데 ECB의 수장으로서는 이 인플레이션을 어떻게든지 제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라갈드는 노동자의 임금을 이제 제한하자, 즉 상승을 제한시키는 겁니다. 이 노동자의 임금 상승을 억제를 하게 되면은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가 이제 낮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좀 축소할 수 있지 않는가. 자, 이 이야기는 인플레이션으로 야기된 모든 고통을 사실상 뭐 일반 국민들에게 전가를 하는 겁니다. 뭐 여기서는 노동자의 임금으로 이야기되었지만 뭐 노동자의 임금이 이제 상승이 억제가 되면은 결국은 물품 가격도 억제가 되지만 뭐 그로 인해서 이 노동자를 상대로 이제 식당을 하거나 뭐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하는 사람들, 이들 역시 수입이 줄어들게 됩니다. 자, 이것은 이제 뭐 전반적으로 사회 인플레이션을 잡는데 효과적일 수는 있으나 이 자기들이 저지른, 엘리트 집단들이 저지른 모든 잘못을 사실상 일반 대중들에게 이제 전가를 하는 겁니다.
국민들에게 자, 우리가 이런 잘못을 했는데 우리가 잘못했다 이런 이야기는 하지 않고 인플레이션 이제 기대 심리를 낮추기 위해서 너희들 임금 상승을 억제하겠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 이야기는 좀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사실 중앙은행의 이제 수장이 이런 발언을 한다는 것은 미국에서는 이런 적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이 임금자, 노동자 임금이라는 것은 각국에서 뭐 사업장에서 결정을 하든 또 정부가 개입을 하든 그들이 알아서 할 일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중앙은행 수장이 나섰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이 자기들이 봤을 때도 유럽 경제 상황이 나쁘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금리를 이제 끌어올린다고 해서 인플레이션이 완전히 통제가 될 거다. 그 자신이 없다는 겁니다. 자신이 없기 때문에 아예 노동자들에게 이제 임금 상승을 억제해서 그들에게 이제 고통을 전가를 하는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인플레이션을 잡겠다. 자, 이것은 미국의 이제 실질 시간당 이 어닝입니다. 이제 수입이죠. 자, 시간당 수입은 최근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2020년 10월을 정점으로 이렇게 쭉 하락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10몇 불을 받아도 과거의 10몇 불보다는 가치가 이제 낮아진 겁니다. 자, 미국은 이미 일반 노동자 계층에서 이런 고통을 이제 떠안고 있습니다. 도표에서 보시듯이 실질 시간당 임금은 낮아지고 있는데 만약에 이제 정부에서 임금 상승을 억제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이 트렌드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인플레이션은 어느 정도 수준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러나 임금은 이제 오르지 않는 거죠. 그 경우 실질 시간당 임금은 계속 낮아지게 됩니다. 결국 이 정부 엘리트가 저지른 고통을 일반 대중들에게 전가하게 되는 겁니다. 유럽, 미국 예외가 없습니다. 자, 2023년은 상당히 우울한 해가 될 것으로 경제적으로 이제 그렇게 다들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Perpetual War Bond, 이 전쟁 채권입니다. 이것은 어떤 화가가 이 스티븐 반웰이라는 화가가 미국을 풍자해서 올린 겁니다. 밑에 보시면은 이 미국이라는 제국이 발행한 전쟁 채권, 과거 1차 대전 그 이전의 전쟁 때 유럽 각국들은 전쟁 채권을 발행했습니다. 그래서 전쟁 채권을 사서 대박을 터뜨린 사람도 있고 쫄딱 망한 사람도 있고 그렇죠. 이것을 이제 풍자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수많은 전쟁을 지난 70년 동안 일으켜온 것, 그것을 이제 빗대고 있습니다. 먼저 글 한 편을 소개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기원. 우크라이나 전쟁을 둘러싸고 마이단 폭동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보다 더 본질적인 것, 즉 이 전쟁이 왜 일어났는가, 미국이 왜 이런 대리전을 기획을 했는가. 가장 중요한 이유는 미국의 이 달러, 파이낸셜 시스템입니다. 그것에 대한 이야기가 이 글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글을 쓴 사람은 이 올렉 니스트렌코, 1월 1일 그저께 올라온 글입니다. EU 상공회의소 회장이라고 합니다. 먼저 이제 도입부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앞부분만 영어로 제가 좀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이 앞부분 구글 번역이 너무 엉망이라서 제가 원문을 좀 올리고 뒷부분은 한글로 이제 구글 번역을 이용해서 방송을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미국이란 나라의 생존. 자, 미국은 생존을 위해서 사실상 이번 우크라이나 대리전을 이제 기획을 하고 그리고 이제 촉발을 시켰다는 겁니다. 밑에 잠깐 보시겠습니다. 많은 미국인들은 자유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 하면은 자유의 나라. 이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열심히 노력하면 획득할 수 있다. 이런 자유의 나라 그렇게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미국은 미국을 지배하는 딥스테이트, 그림자 정부, 그리고 그들의 로비스트, 이들 집단에 의해서 직접 컨트롤된다. 이 사실을 많은 미국 대중들은 망각을 하고 있는 거죠. 혹은 대부분은 사실 잘 모릅니다. 이 부분을 먼저 지적하고 있습니다. 미국이란 국가가 선전하는 이 고결한 모티브들, 자유, 민주주의, 인권 이런 이야기를 계속 떠듭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상 이 파사드, 건물 외벽의 어떤 장식물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화장이죠. 화장. 거기에 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 저자는 이 미국의 딥스테이트, 미국의 이제 지배 엘리트 계층입니다. 이들은 왜 이 대량 살상을 유발하는 이런 전쟁들을 지난 수십 년 동안 끊이지 않고 세계 각국에서 일으키고 있을까? 직접 치든 아니면은 대리전을 야기하든 미국은 계속 전쟁을 만들어 왔습니다. 한 지난 80년 동안 세계에 있었던 전쟁의 한 90% 이상은 미국이 만들었습니다. 거의 전부 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그마한 전쟁들은 국지전, 국소적인 전쟁이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은 제외하고 중요한 것들은 미국이 다 일으켰습니다.
자, 미국은 왜 이럴까? 보다 본질적인 이유가 있는 겁니다. 미국의 어떤 궁극적인 목표는 세계를 지배하는 겁니다. 지배 그 자체입니다. 미국의 패권이야말로 목표 그 자체라는 거죠. 어떠한 국가도 미국의 패권을 이제 함께 쉐어할 수 없고 나누어 줄 수 없고, 그리고 2인자도 있어서 안 된다. 2인자가 결국 치고 올라와서 미국의 위치를 위협해서도 안 된다. 그래서 누가 이제 이렇게 크는 게 보이면은 이제 밟아야 됩니다. 미국의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글자 그대로 미국이 저지른 지난 80년 동안의 전쟁은 그 하나의 목표를 지적해라고 하면은 미국의 패권,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미국의 패권은 이 제국의 생존과도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만약 미국이 패권을 상실하면 이제 미국이란 나라가 망할 수도 있다. 좀 무시무시한 이야기죠. 아이고, 제 같은 입장에서는 야, 그러면 이제 패권을 유지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걱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 미국의 생존은 이 군사적인 밀리터리 이코노미, 이제 군사 그리고 경제적인,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은 이 군사 금융, 밀리터리 파이낸셜 월드 도미네이션입니다. 세계를 이 군사 경제적으로 지배를 하는 것, 이것이 미국의 생존을 보장한다. 이것이 이제 미국의 패권을 만들고 이 패권이 미국의 생존을 이제 지킨다는 겁니다. 이런 뜻으로 썼습니다. 다음 단락에서 이제 미국의 국방 예산, 미국 국방 예산은 엄청납니다.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의 방위 예산을 다 끌고 모읍니다. 그런데 다 끌고 모았을 때 미국이 3분의 1을 차지합니다. 엄청난 겁니다. 어떠한 국가도 이 미국의 방위 예산과 필적할 수는 없습니다. 이 러시아 같은 경우는 프랑스, 영국 이런 나라들과 이제 비슷합니다. 한국이랑도 비슷하죠. 자, 이 정도 방위 예산으로 어쨌든 지금 러우전에서 효과적으로 싸우고 있습니다. 자, 이 미국은 엄청난 예산을 들어가면서 이제 이 뽀다구 나는 군사력을 이렇게 유지를 하고, 그런데 이제 이 군사력의 실체적인 모습은 우리는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제대로 반격할 수 있는 국가랑 싸운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겉으로 봤을 때는 무시무시합니다. 항공모함이 쫙 오고 옆에 함대들이 쫙 있고, 그 다음에 스텔스인지 뭔지 온갖 이름 붙인 무기들이 날아다니고 그럽니다. 그래서 미국의 어떤 군사적인 외면을 보게 되면은 기가 죽죠. 그래서 어떤 국가도 미국에 도전할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그 실질적인 내용은 모릅니다. 물론 그 실질적으로 이제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 것은 다음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미국은 막대한 돈을 들여서 이런 이제 군사력을 지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뿌리를 추적하면 결국 이 월포츠 독트린입니다. 냉전이 끝나고 나서 미국의 이제 엘리트 지배층들은 새로운 비전을 가지게 됩니다. 자, 이제 미국 하나만 남았다. 그런데 미국 홀로 세계를 지배해야 되겠다. 이것이 이제 월포츠 독트린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2인자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자, 밑에 보시면은 새로운 라이벌이 떠오르는 것을 막는다. 이 월포츠가 이제 만든 이제 그 독트린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의거해서 사실 이제 네오콘들이 미국 정국을 주도하다가 중간에 이제 네오리버럴 세력이 들어왔습니다만 그들 역시 결국은 이런 네오콘적인 아이디어에 굴복하게 됩니다. 오바마, 클린턴, 그리고 바이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바이든은 이제 한술 더 떴죠. 그리고 바이든을 지지하는 네오리버럴 세력까지 이 어떤 네오콘적인 아이디어에 가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잘 모릅니다. 그들은 이 우크라이나 인권이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떠드는 거죠. 네오리버럴 세력들은 머리가 이제 우동살입니다. 그러나 과거의 올드 리버럴 세력들, 이제 올드 좌파 세력들은 맹렬한 반전주의자이기 때문에 이 네오콘적인 아이디어에 이제 반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 석학들이 지금 러우전에 있어서 미국의 태도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프리 sak스 교수, 미어 샤이머 교수는 물론 이 리버럴 세력은 아닙니다. 올드 클래식 리버럴도 아닌데 현실주의적인 입장에서 이것은 미국의 패권을 오히려 약화시킨다. 그리고 미국이 큰 실수를 했다. 러시아와 손을 잡고 중국이라는 라이벌을 견제했어야 되는데 미어 샤이머 교수는 굉장히 현실적인 입장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러시아를 패서 러시아가 중국에 달라붙어서 미국의 적이 더 커져버렸다. 이렇게 이제 존 미어 샤이머 교수는 결론을 내리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진 이 전쟁의 이제 본질적인 이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몇 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미국 금융 시스템의 국제적인 지배를 유지를 하는 겁니다. 미국 금융 시스템, 파이낸셜 시스템, 세계를 지배하는 것, 이것을 지탱을 하고 지속시키는 것, 이것이 첫 번째 목적입니다. 이것이 우크라이나 전쟁의 첫 번째 목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유럽 경제를 약화시키는 겁니다. 러시아의 저가 에너지를 이용해서, 저가 지하 자원을 이용해서 이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고 이 제품을 미국이나 또 이제 아시아에 수출해서 돈을 벌여들여서 잘 먹고 잘 사는 나라, 이제 독일이나 이런 나라들이죠. 이런 유럽의 이 경제력을 약화시키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유로의 지위도 이제 약화된다,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동안 달러의 지위를 가장 많이 잠식한 화폐, 위안화 아닙니다. 엔화 아닙니다. 유로화입니다. 유로화가 달러의 이제 독점적인 지위를 가장 많이 잠식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칼을 빼고 이제 EU 경제권을 칼질을 하고 이제 유로를 칼질하고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두 번째 이유라는 겁니다. 결국 러시아와 EU 사이에 결코 화해할 수 없는 간극을 만들어서 이제 러시아를 EU로부터 떼어내는 겁니다. 떼어내게 되면은 비싼 에너지나 지하자원을 사야 되기 때문에 서유럽은 자연스럽게 약화가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중국과의 대결을 앞두고 일단 러시아를 약화시키겠다. 존 미어샤이머 교수는 이것을 대실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러시아를 약화시키려고 했는데 러시아가 중국에 붙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더욱더 강해져 버린 겁니다. 미어샤이머 교수는 바로 이 점을 지적하고 있는데, 어쨌든 미국의 이제 백악관이나 이런 데 이제 돌대가리들, 미국의 엘리트들은 지들이 똑똑한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돌대가리인데 그냥 이 고집만 강해서 그런 거죠. 자, 어쨌든 중국과의 대결을 앞두고 러시아를 약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짓을 했다. 그들은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세 가지 요소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의 본질적인 이유라는 겁니다. 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난 한 20, 30년 동안 기획을 하고, 그리고 촉발을 시키고, 그 다음에 무기를 퍼붓고 최후의 우크라이나인 한 명까지 갈아 넣는 겁니다. 이것이 우크라이나 전쟁의 본질이다. 자,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보고 있는데, 한국의 일부 이제 좀 일들한 사람들은 무슨 뭐 독재자 푸틴이 침공을 해서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 전쟁은 미국이 일으킨 겁니다. 그리고 이 전쟁의 시작은 뿌리까지 추적하면 한 30년 전까지, 직접적으로는 2014년 마이단 폭동입니다. 그때 사실상 미국과 서유럽은 러시아에 대해서 전쟁을 선포했던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다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역시 이제 가장 중요한 달러 이야기입니다. 달러와 이 경쟁의 전쟁 무기로서 이제 미국의 치외 법권입니다. 자, 달러가 이제 세계 기축통화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전 세계 경제권에 엄청난 깡패짓을 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이 폭스바겐에 대해서 엄청난 벌금을 때려버리고, 뭐 한 2012년인가 13년입니까? 토요타 렉서스에 대해서도 엄청난 공격을 가했죠. 그리고 9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면은 대한민국 제품들 뭐 철강이라든가 그리고 반도체 여기에 대해서 뭐 슈퍼 301조. 그런데 단순히 이 무역 제재뿐만이 아니라 실제 어떤 기업을 미국으로 이렇게 끌고 와서 이제 뭐 어떤 판결을 내리는 겁니다. 이것은 이렇게 떠올릴 수 있습니다. 오토 원비의 사건 여러분들 기억나실 겁니다. 자, 미국 법원에서 이 김정은에게 뭐 한 몇천억입니까? 그 정도 이제 벌금을, 이 피해 배상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런 판결을 미국 내에서 내렸습니다. 국제법적으로는 뭐 사실 이게 뭐 맞냐 틀리나 머리를 끌적이게 되죠. 그런데 이 달러 시스템을 미국이 이제 유지하고 있고, 이 전 세계 국가들이 미국 US 달러에 이제 의존하고 있고, 결제 수단으로서든 그리고 이제 부를 보존하는 수단으로서든 이 미국 달러에 이제 굉장히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용해서 이제 이 북한에 대해서 어떤 벌금 판결을 내리는 겁니다. 그리고 북한은 이제 돈을 빼앗기지 않으려면은 미국 중심의 어떤 미국 달러 중심의 결제 시스템을 피해 다녀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고통을 가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김정은은 어차피 이제 미국이랑 상관이 없기 때문에 괜찮은데, 만약에 독일 기업, 일본 기업이 미국 내 재판 판결에 의해서 이제 이런 벌금을 부과받게 된다. 자, 이 경우 벌금을 내지 않으면 미국에 장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미국이 가장 큰 시장인데요.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이제 눈물을 머금고 이 벌금을 내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런 미국의 치외법권. 자, 미국 기업에 심각한 경쟁 우위를 제공하는 겁니다. 국제 상법 관점에서는 불법이지만 미국 법률 관점에서는 상당히 합법적입니다. 어떻게 작동하는가? 미국 법률의 치외법권은 이 미국 달러를 사용하는 외국 기업이 미국 표준을 준수하고 미국 정부의 감독 및
통제에 복종하도록 요구를 합니다. 미국 기업에 대해서 이 경쟁자들이 이제 막 이렇게 발전되는 거 이런 것을 이제 방해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기소된 외국 기업은 미국 법무부에 의해서 기소될 것이며, 그리고 이제 어떤 벌칙이 가해지면은 규정 준수 프로그램에 따라서 몇 년 동안 계속 이제 미국의 감시를 받게 되고 또 보고를 해야 됩니다. 골 때리죠. 자, 실체적 정당성 없이 무수한 소송을 미국에서는 이제 제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소송의 진짜 목적은 미국 이외에 있는 이제 다른 국가 기업들을 괴롭히는 겁니다. 기밀 정보에 대한 접근, 기밀 정보를 이제 캐내고, 그리고 경제적인 간섭을 하고, 또 외국 기업을 미국을 위해서 막대한 벌금을 내는 위험에 노출시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미국 국채와 석유 달러. 미국 국채는 미국 달러로 사고 상환되는 이제 채권이며 기본적으로 불량 부채다. 자, 미국 정부의 신용에 의해서 이제 이 미국 국채는 가격이 매겨지게 됩니다. 그런데 GDP 대비 130에서 뭐 좀 계산 방법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는데 160%까지 이 정도의 공적 부채 규모를 가진 국가가 엄청난 액수의 미국 정부 국채를 해외에 팝니다. 그런데 바깥에서 봐서는 야, 저 빚, 뭐 지금 돈도 없는 놈, 빚쟁이죠, 빚쟁이. 또 보면 이제 고가의 자기 채권을 이렇게 사라고 이제 강매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타가 있어서 좀 지웠습니다. 매일 수십억 달러씩 계속해서 이 미국 국채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실물 자산으로 뒷받침되지 않는 통화죠. 미 달러는 이제 실물 자산으로 뒷받침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달러 표시 미국 국채가 이제 엄청난 규모가 해외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군사 세계 지배에 기반한 미국 달러에 대한 신뢰와 이 돈 인쇄, 머니 프린팅에 의해서만 보장이 됩니다. 이것은 이제 농담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러시아와 무슨 관련이 있는가? 이것이 러시아와 무슨 관련이 있기 때문에 미국이 러시아의 앙심을 품고 우크라이나를 이용해서 러시아에 공격을 했을까? 블라디미르 푸틴이 집권한 이후에 러시아 연방은 점진적으로 이제 중앙은행이 가지고 보유하고 있는 미국 국채를 이렇게 줄여 나왔습니다. 2014년 쿠데타를 통해서 우크라이나에서 미국이 촉발한 분쟁이 시작된 이후에 러시아는 거의 모든 미국 부채를 청산했습니다. 다 팔아치운 거죠. 2010년에 러시아는 1760억 달러가 넘는 미국 재무부 채권 상위 10개 보유국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2015년에는 900억 달러에 불과하고, 그리고 오늘날 러시아가 보유하고 있는 미국 국채는 20억 달러에 불과합니다. 거의 들고 있지 않는 겁니다. 수학적 오류에 비교할 수 있는 아주 미미한 금액이죠. 한화로 환산하면은 한 이제 2조 5천억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뭐 사실상 러시아는 미국 국채를 가지고 있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러시아 연방과 함께 중국 역시 이 위험한 채무자 미국 국채를 점차적으로 이제 줄여왔습니다. 2015년에 1조 2,700억 달러 이상의 미국 국채를 보유했었지만 현재 그 금액은 9,700억 달러 미만으로 7년 만에 4분의 1이 감소했습니다. 이것도 대단한 겁니다. 이 중국은 계속 엄청난 양의 물건을 만들어서 이제 미국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이제 이 미국에 이제 막대한 무역 수지 흑자를 내는 국가로서 미국 국채를 사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오히려 줄여온 겁니다. 무역액 수출액은 늘었는데 미국 국채 보유량을 이렇게 이제 줄여온 거죠. 이것은 꽤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국이 보유하고 있는 미국 국채는 12년 만에 최저 수준입니다. 러시아 연방은 그리고 세계를 석유 달러 시스템에서 해방시키는 점진적인 과정을 최근에 시작했습니다. 페트로 달러에 대한 공격을 시작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악순환은 시작되었다. 석유 달러 시스템에 완화는 미국 국채 시장에 상당한 타격을 줄 것이다. 미국 달러에 대한 수요 감소는 자동적으로 이제 통화 평가 절하를 유발하고 워싱턴 국채에 대한 수요 감소로 인해서 기계적으로 이 이자율이 상승하게 됩니다. 국채 이자율이 이제 상승하게 되는 거죠. 결국 미국 정부는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더 높은 이자를 줘야 되고 이제 미국 정부가 이제 피를 흘리게 되는 겁니다. 이 달러 가치 하락이 미국 경제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뭐 이들의 주장은 미국 제조업에 이익이 되어서 미국의 무역 적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달러 가치 하락도 뭐 용인할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달러 평가 절하가 미국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별로 크지 않습니다. 자, 미국은 그동안 수십 년 동안 탈산업화를 겪어왔습니다. 지난 한 25년 동안 미국 제조업의 50%가 중국으로 옮겨갔습니다. 제조업의 50%가 중국으로 옮겨갔습니다. 이런 탈산업화의 길을 걸어왔고,
자, 수출에 대해서 뭐 미국이 만약에 이제 달러가 평가절하되면은 미국 수출에 이제 영향은 있습니다만 막대한 무역 적자에 비하면은 상대적으로 이제 미미한 수준이라는 거죠. 즉 이제 언발의 오줌 누기에 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지배하는 금융 시스템, 기축통화로서 이제 미국의 달러가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이제 공격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반격에 나섰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은 조금 긴 내용을 담고 있어서 1, 2부로 나누었습니다. 2부는 조금 있다가 시작됩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